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미 긴축 약발 통화량에서 갈렸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도 둘 다 긴축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약발은 통했냐 안 통했냐 좀 갈렸다. 뭐해서 통화량에서 갈렸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보겠습니다. 나란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통화량이 미국은 5.3%가 떨어졌고요. 한국은 5.1%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 한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통화량에는 이유를 좀 봐야겠죠. 통화량에는 이유. 가계대출이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또 높은데 이 통화량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또 안 그래도 얼어붙은 경기가 또 더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살짝 좀 변형이 됐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구리, 오산, 용인 등 5곳에 8만 가구가 새롭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3곳에 6만 5천 가구, 네, 청주, 제주에 14,500가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8만 가구 중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라는 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를 했었죠. 관련해서 이 주변에 많이 상당한 가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인 거침없이 하라는 윤 대통령 측 신호 왔다. 네, 인유한 위원장,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심을 꺼내면서 중진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용산 참모들 전략공천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여혁신위 대통령실 전략공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혁신위에서 이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은 없을 거다. 대통령실에 대한 전략공천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혁신위에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이 얘기 오늘 대담으로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에서 최소 13%로 인상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길 볼까요? 지금 두 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는 돈 13%, 받는 돈 50%로 둘 다 인상하는 방안. 두 번째, 내는 돈은 15%더 늘었죠. 받는 돈은 40% 그대로 가는 방안입니다. 현행 9%로 내고 40%를 받는 건데 이게 지금 13에서 50, 15에서 40%로 두 개 안이 들어갔다라는 거. 일단 중요한 건 어쨌거나 내는 돈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원하는 일 못 찾아 심신이 지쳐서 쉬는 청년 41만입니다. 네. 지금 1월에서 지난 9월까지 작년보다 이렇게 쉬는 청년이 2만여 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성 20대 초 대졸 이상 비율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건데 일단 쉬는 청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이 건강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점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여고의 모습인데 오늘은 수능이죠. 어제는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예비 소집에 맞춰서 고3 학생들 지금 가는 모습인데 열심히 하라고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4년 만에 지금 부활했다라는 점, 응원 저도 4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오늘이 수능이죠. 오늘이 더 중요한 디데이입니다. 오늘 수험장 상황은 어떤지 저희 MBN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지금 용산고등학교에 가 있는 지금 강서영 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험장 앞은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응원 열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피켓 사이로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확실히 힘찬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험을 치르는 선배들을 향한 후배들의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배님들 수능 싸움 가자! 대문고 파이팅!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4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중 졸업생 비율이 35%를 넘겨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것, 그리고 의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강서영 기자, 수험생들 오늘 특별히 유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가 권고되고 있으니 몸 상태를 살펴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가져오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수험장 상황까지도 지금 저희 기자가 직접 나가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열기가 상당히 뜨겁고 지금 유의해야 될 점도 있다는 점. 네. 저희 수험생들 부디 아는 거는 다 쓰고 나올 수 있길 아침에 매일경제도 같이 좀 응원을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도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내 안에 윤심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친윤 반발에 윤심 꺼냈다. 인요한 용산에서 신호받았다라고 인요한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산 얘기를 했죠. 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예.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네, 사실 조기 종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 지금 윤심이냐 인심이냐 이 논란에서 내 안에 윤심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최 변호사님, 결국은 당내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확고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았던 윤심이라는 것을 꺼냈다라는 네. 점에서 이 혁신위는 그 기한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윤심이 뭐 관여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소신껏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신이 뭐냐?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과 네. 희생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매를 들었는데 그 매가 국민의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매가 윤석열의 뜻이 아니고 국민의 네.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심 논란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말 그 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네. 국민의힘에 계속 개혁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말은 혁신위원장이지만 사실상 비대위원장급 혁신위원장으로 격상되었다. 네. 그것이 결국 그 힘이 그대로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사실상 비대위원장급으로 격상됐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요걸 좀 볼까요? 윤 대통령께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만남은 오해 소지가 크다.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걸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소신껏 끝까지 거침없이 세 얘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조기 종료 얘기가 있었는데 끝까지란 얘기를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내 얘기 안 들으면 우리 조기 종료하면 그거 당신들 탓입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조기 종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네.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에 짐 싸신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기존의 당 지도부가 가서 업소로 해서 다시 또 모셔오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뇨한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만남을 요청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설령 뭐 대통령이 그럴 일도 없지만 네. 대통령 측에서 만남을 요청을 하더라도 저는 그 만남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장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쯤에 만남을 요청했다. 그때 네. 당시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불출마, 뭐 험지론 출마를 주장했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도 권고안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냈지 네. 혁신안으로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 권고안 이후에 당내에 이제 호응도 크게 뭐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 당 외적으로도 보더라도 사실상 홍준표 시장을 제외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당 외에 뭐 주목할 만한 호응도 없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뭐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제3자를 통해서 전해줬다. 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런 그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랑 같이 뭐 소통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윤심까지 끌고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윤심에 대해서 이게 진짜 윤심이 맞느냐 그럼 인 위원장이 본인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용태론 용산과 교감, 대통령 뜻 아니야. 이뇨한 친윤 융심 충돌입니다. 네, 윤심을 두고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한친윤 핵심 의원,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고강도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건 맞다. 근데 개별 혁신안에 관여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실제 친윤계 주류는 진짜 윤 대통령은 이 생각이 아닐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저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정말 국민의 힘이 되느냐 아니면 국민의 짐이 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윤심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때가 전혀 아닌 것이고 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정말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서 혁신하라고 혁신위원회 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요. 왜 그러면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을까? 저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달라고 만나자고 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가서도 쓴소리를 하려고 저는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마치 지금 그 통합을 위해서 1차 그 메시지를 냈고 두 번째는 혁신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네. 혁신은 당을 위한 혁신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혁신을 하는데 동참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그 부탁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심이란 것이 단순히 그 영남 중진을 자르자는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이 아니 무엇인지 그것을 소신껏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지금 안이 많은 국민적 좀 호응을 얻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지금 윤 대통령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 윤심을 등에 업고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윤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기 위함이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만나는 게 맞았다라고도 힘을 좀 실어주는 말씀이었는데 권지웅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현 위원장께서 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국민의힘의 혁신이 약속대련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제발 국정기조를 좀 바꿔달라는 요청, 그 대통령의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지금은 그 대통령이 허락한 운동장 위에서 거침없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엔 진짜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현 위원장이 지금은 장제원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마치 힘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쓴소리도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일만 하는 사실 문의뿐인 혁신을 하는 혁신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지금 강서보선 참패가 수직적 당정 구조 때문인 건데 다시 거기서 등장한 혁신위가 또 윤심을 등에 업고 나온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준호 위원님. 일단 그 총선이라는 것은 당을 중심으로 또 치러야 되는 것이고 네. 보궐선거의 책임 역시도 당이 최우선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일단 혁신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보궐선거 이후에 당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갈 것인가인데 지금 일단 혁신안이든 권고안이든 내놓은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그 제기된 여러 혁신의 방향이 다시 거론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구체성을 가져야지 그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우선 그 인유한 혁신위에서 이제 세비 감축 20%, 불체포 특권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정치, 공천에서 몇 프로 보장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세비 감축이라는 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현역 의원들의 세비를 감축해서 우리가 그 청년 정치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을 만들겠다. 이러한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의 노력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평가가 다를 것이고 이렇게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대통령이나 용산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당연히 그걸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혁신위가 좀 더 구체성을 띄어야만 한다라는 쓴소리를 지금 같이 주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 혁신위의 이 움직임,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좀 부족하고 자체 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윤심까지 갖고 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런 혁신위에 대해서 한마디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보고 오실까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 관련 당의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들에서 혁신의 양분들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제3자가 또 볼 때가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잘 총선을 지휘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혁신위와 지도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과연 인요한 혁신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혁신위가 맞나라는 의문이 많았죠.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에 어쩌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용산의 대리인으로서 혁신위를 꾸린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역시나였죠. 모든 혁신안들은 용산의 입맛에 맞는 혁신안들을 주장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영남 중진 의원들이 이것이 용산의 심중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는 것은 어찌됐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근저에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카드를 좀 먹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라든가 영남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단순히 그냥 본인의 정치 인생을 이렇게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로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혁신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에 윤심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그 당 지도부가 윤심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윤심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아마 알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윤심이 실려 있다는 걸 몰랐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 대해서도 또 용산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내놨다라고 또 비판적인 입장을 하셨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 중심으로 지도부가 좀 잘 지휘를 하겠다라고 반발, 좀 저항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영입을 했는데 당대표가 혁신위를 비판을 한다? 이건 자가당착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말도 사실은 맞거든요. 이 총선 같은 경우에 한편에 잘 짜진 드라마인 것이죠. 결국 그것을 누군가는 이제 각본을 짜고 그것을 네. 누군가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불협 화음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충돌의 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편의 드라마를 잘 끝나서 거기에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일단 정권을 줬다 한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아직까지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또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다 보니까 현역에 있는 분들도 다독여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새로운 혁신은 또 해야 되는 그 가운데에서 이걸 조율사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 그 조율사를 한 과정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많은 권한을 밀어줬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당을 깨지지 않고 끝까지 네.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일정 부분 좀 현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중진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은 그때는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예술로서의 어떤 한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달라는 그런 것이지 단순히 자가당착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나친 평가다. 조금 더 그 시간을 길게 우리가 그 호흡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뇨한 효과는 이미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오르는 것은 약을 제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처방이 제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방에 따라서 제대로 복용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약 처방은 제대로 됐고 이제 복용을 잘하는 방법만 지금 남은 거다. 약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에 신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한번 분위기가 바뀐 게 인심이 윤심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가 윤심이 맞다고 하는 쪽으로 살짝 좀 기울었습니다. 그럼 정말 윤심이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사실 최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혁신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했듯 저희가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가 어쨌거나 핵심 관계자 얘기로 해서 당무 불개입이다라는 얘기를 거듭 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다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그 전에 윤심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전당대회 때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시에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네. 기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전당대회 때죠. 그때 윤안 연대로 손흥민 케인 승리 조합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고위관계자 얘기로 윤심팔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권지웅 위원님, 지금은 일단 당무 불개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윤심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평소에 대통령실 같았으면 네. 인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코멘트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무 불개입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그렇게 전달한 바 없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일관적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하에 인현 위원장 말대로 네. 거침없이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현 위원장이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하길 바랬던 국민의 마음은 지금 인현 위원장이 전혀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의 권력 변화를 만들지 몰라도 좀 더 나은 정부, 좀 더 나은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한쪽은 김기현 대표로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혁신입니다. 등에 보인 사람은 혁신이. 근데 지금 보수가 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로 보이는 국힘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앞을 보고 가고 있고, 혁신도 뒤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탄 보수는 어떻게 해야 돼? 네. 고요 속의 외침,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혼돈의 카오스.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만평인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심이 뭐냐, 윤심이 뭐냐 얘기를 저희가 해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민심입니다. 민심은 뭘로 아느냐? 여론조사로 알 수 있죠.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당 지도부와 영남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적절한 요구다 53%입니다. 부적절한 요구다 27%. 잘 모르겠다 2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체인 거거든요. 지금 가장 이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 얘기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TK죠. TK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적절한 요구다 51%, 살짝 낮아졌습니다. 부적절한 요구다 32%, 좀 올라갔죠. 잘 모름 17%. 근데 일단 어쨌거나 중요한 거 보면 적절한 요구라고 한 점이 전체도 TK도 50%는 넘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현선 변호사님, 이게 참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참 묘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적절한 요구가 51%예요. 근데 부적절한 요구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 적절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또 묶으면 이것도 또한 50% 가까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선 그 잘 모름으로 응답하신 분의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것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요구가 과반 이상인 것으로 보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요한 혁신이가 주장했던 영남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내지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네.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찌됐건 용산에서의 말은 국민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러한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관철되도록 해야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라고 살펴봐야 되는 게, 이분들이 다 험지에 출마하고 불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그 영남 쪽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실 만한 분들이 출마할 것인가. 지금 일설에 의하면 용산에서 대거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이른바 물갈이, 험지 출마, 불출마,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를 생각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진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일부 공감하는 바는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여도 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항상 총선을 앞두고 이 현역 의원 교체에 대한 그 국민적 지지도는 높았고요. 아까 이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 총 이제 그 1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초선 의원이 그 이제 7명, 그다음에 재선 의원이 6명입니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간에 뭐 컷오프가 됐든 아니면 뭐 경선이 되었든 네. 뭐 전략 공천이 되었든 50% 이상이 이제 물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중에 지금 경북 지역의 50% 이상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 사람 바꿔봤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든다. 결국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로 보입니다. 관건은 바뀌고 안 바뀌고가 아니라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오느냐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해보죠. 네.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 아까랑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저희가 요 기사 내용을 좀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좀 밑줄을 볼까요? 한 친윤계 의원은 인 위원장의 언행에 윤심이 담겨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누가 섣불리 김 대표 편을 들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부제를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이 주도권은 일축을 했습니다. 총선은 당 중심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 과거처럼 김기현 대표를 편드는 메시지가 안 나오지 않느냐. 당내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는 얘기를 하는 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약간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일단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알지만 저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심이 그게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총선을 앞두고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뭐 합리적인 판단인 것 기류가 같고요. 바뀐 건 맞지만 김기현 대표에 대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기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그 이제 언론에서 언급된 그 한 그 친윤계 의원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친윤계 의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이제 친윤계 호소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간보고 있고 이제 기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혁신위와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와의 그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혁신위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지 김기현 대표 역시도 본인의 리더십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말의 성찬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 역시 심각한 그 리더십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김기현 대표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가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타격은 김기현 대표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거다. 같이 잘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지도부와 혁신이가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심지어 조기 해산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죠.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혁신위의 뭐 조기 해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있는데 혁신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뭐 스스로 그것을 해체하고 당이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사실 처음에 이 혁신이 조기 해산 얘기가 나왔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다.
기다리겠다. 조기 해체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용산의 신호를 받았는데 끝까지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끝까지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조기 해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권지웅 위원님. 네. 이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국함 레드캅인가요? 무슨 생각인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혁신위 내에서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인데 네. 본질은 지금 이 시기에 조기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쨌건 혁신위는 만약에 혁신의 안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조기 해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저는 인현 위원장이나 아니면 혁신의 이런 발언들은 되게 혁신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들, 예를 들면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수사 외압에 대한 정리라든지 아니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 지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떤 기조를 만들어내길 바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5.18 묘지도 가셨지만 사실은 5.18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직무 중에 진실화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여전히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5.18 문제를 되게 모욕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혁신위 내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해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배수진을 치고 혁신위 내부 분위기는 뭔가 좀 팽팽하게 우리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배수진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팽팽한 전선이 어떻게 보면 결국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위상이 흔들린다는 방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비대위원장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